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눈을 떴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알람을 끄고 몸이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6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이었죠. 침대 옆 빈자리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벌써 6년이나 지났구나. 남편을 부르던 그 목소리는 이제 벽에 걸린 액자를 향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액자 앞에 섰어요.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인사조차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제 얼굴은 60세 치고는 아직 젊은 편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가 없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대학교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일한 지 9년째였어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았어요. 오전 7시 저는 대학교 학생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물을 쓰는 동작도 자연스러웠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늘 준비할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점심 배식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줄을 서서 다가왔습니다. 국자로 국을 떠서 담고 다음 사람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동작, 하루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밥을 퍼 주지만 저는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오후 2시 배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누군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팀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흰 머리가 섞인 짧은 머리, 그을린 피부, 굵은 손, 오랫동안 현장 일을 해온 사람의 모습이었죠. 냉난방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 그분에게 갔어요. 사다리를 타고 천장의 에어컨을 점검하는 모습이 꼼꼼해 보였습니다. 공구를 다루는 손놀림이 능숙했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먼지까지 쓸어냈어요. 작업을 마친 그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점심이 아직 남아있나요? 네, 조금 남았어요. 저는 따뜻한 밥과 육개장을 담아드렸습니다. 반찬도 조금씩 곁들였어요. 평소보다 좀 더 담았는데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그분이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국이 정말 맛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릇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왜인지 두근거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냉장고에서 이상한 소음이 났습니다. 동료가 시설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장고 어디 있죠? 저쪽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은 냉장고 앞에 앉아 점검을 시작했어요.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가져다 줬습니다. 드세요. 더우시죠? 고맙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3초였을까요?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그날 이후 그분은 점심시간마다 식당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인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점검할 게 없는데도 왔거든요. 오늘 된장찌개 구수하네요. 멸치를 오래 우렸거든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이런 대화가 웃습니다. 며칠 후 심시간에 그분이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저는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시설팀에서 일한 지 4년 됐어요. 전 서밀한이에요. 여기서 9년째 일하고 있어요. 9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는 달라졌어요. 출근할 때 거울을 더 오래 봤습니다. 화장도 조금 신경 쓰게 됐어요. 옷도 예쁜 걸로 골랐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태욱 씨가 올까 안 올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식당 문이 열리고 태욱 씨가 들어오면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태욱 씨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6년 동안 잊었던 감정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눈이 마주쳤을 때의 떨림, 작은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마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도 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옥 씨와 알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매일 점심시간에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퇴근 후에도 만났어요. 대학 주변을 산책하면서 조금 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욱 씨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걸 잘했어요.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점심 배식이 한창이었어요. 저는 큰 육수 냄비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어요. 양손으로 손잡이를 꽉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발이 바닥에 물기를 밟았습니다. 미끄러지는 느낌, 몸이 뒤로 젖혀지고 손에 든 냄비가 기울었어요. 그 찰나 누군가 제 손목을 확 잡아챘어요. 동시에 냄비를 받쳐 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에 반쯤 기대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태욱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 작업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채운 손목을 잡은 그분의 손이 뜨거웠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왔어요. 미란 씨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다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태욱 씨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냉장 창고에서 내일 쓸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태욱 씨였습니다. 좁은 창고 안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냉장고 마지막 점검하러 왔어요. 안에 저는 비켜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좁았어요. 태욱 씨도 비켜서려 했지만 우리는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거리가 30cm도 안 됐어요. 태욱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도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태욱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비켜줬어요.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창고 밖으로 나왔지만 심장은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란 씨. 돌아보니 태욱 씨였어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대학 앞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저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사실 오늘 용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태욱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저 미란 씨가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었다기보다는 온몸이 뜨거워졌다는 게 맞을까요? 갑자기 이런 말에 놀라셨죠. 하지만 오늘 미란 씨가 다칠 뻔한 걸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태욱 씨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도 태욱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을 담았어요. 태욱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이상하죠?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랑, 그 단어가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헤어지는 순간까지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내내 이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태욱 씨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태욱 씨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인사할까? 어떤 반찬을 더 담아드릴까? 거울 앞에서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썼어요.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제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태욱 씨가 오실 시간이었거든요.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태욱 씨가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 반찬이 맛있어 보이네요. 오늘은 고등어구이랑 시금치 나물이에요. 미란 씨가 만들면 다 맛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대학 뒤편 작은 공원이 우리만의 장소가 됐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나누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친구 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란아, 이번 주말에 서문시장 같이 가자. 장도 볼 겸. 주말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을 신경 써서 골랐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화장도 했습니다. 수진을 만나 시장을 걸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물을 고르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씨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돌아보니 태욱 씨였어요. 평상복을 입은 태욱 씨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저도 장 보러 왔어요. 수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개 안 해줄 거야. 아, 이분은 대학 시설팀에서 일하시는 태욱 씨고, 이쪽은 제 오랜 친구 수진이에요. 우리 같이 장 보실래요? 셋이서 함께 다니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셋이서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태욱 씨는 무거운 걸 들어 주셨습니다. 수진이 삼배추, 제가 고른무 자연스럽게 양손에 들고 걸으시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생선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등어가 싱싱해 보였어요. 저는 고등어를 고르려고 손을 뻗었는데 태욱 씨도 같은 고등어를 가리쳤습니다. 손이 스쳤어요. 순간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챘는지 말했어요. 나 저기 과일 좀 보고 올게. 천천히 둘러봐 저와 태욱 씨만 남겨졌어요.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 씨, 태욱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요. 태욱 씨는요? 저도요. 덕분에 요즘 일이 즐거워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쉬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태욱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우연히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태욱 씨의 말에 저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네, 미란 씨가 토요일마다 여기 온다고 하셔서 혹시나 하고 왔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욱 씨가 저를 보러 일부러 온 거예요. 태욱 씨, 죄송해요. 너무 이상했죠.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수진과 헤어지고 나서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완전 사랑에 빠진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 눈빛만 봐도 알아. 너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태욱 씨가 저를 보러 일부러 시장에 왔다는 사실이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감사했어요.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미란 씨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내일 봐도 될까요? 내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네, 좋아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태욱 씨를 만났습니다. 금모강 산책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미란 씨 멀리서 손을 흔드는 태욱 씨가 보였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나란히 강가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기분 좋게 불었어요. 태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미란 씨, 저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행복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어요. 태욱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미란 씨네,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태욱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제 욕심일까요? 욕심이 아니에요. 저는 태욱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태욱 씨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태욱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태욱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혹시 저녁 시간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 집에서 제가 요리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욱 씨가 사는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욱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작은 소파, 책상, 침대 필요한 것만 딱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준비할게요. 주방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10분 후 작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삼겹살, 상추, 쌈장, 김치찌개, 간단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어요. 정말 요리 잘하세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욱 씨가 설거지를 하고 저는 닦아서 정리했어요. 자연스러운 호흡이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는데 뒤에서 태욱 씨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미란 씨, 태욱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을까요? 태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 전혀 모르겠더군요. 온 신경이 옆에 앉은 태욱 씨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이쪽으로. 태욱 씨가 팔을 벌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욱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태욱 씨의 입술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태욱 씨가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욱 씨가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떨렸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태욱 씨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예뻐요. 미란 씨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줬습니다. 6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태욱 씨의 손길, 목소리 채운 모든 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태욱 씨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었어요. 태욱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미란 씨 안 주무세요? 네,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다음날 아침 함께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태욱 씨가 만들어준 계란말이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아침밥이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더 편안해졌어요.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걸요. 며칠 후 태욱 씨가 제안했어요. 미란 씨 드라이브 갈까요? 드라이브요. 야경 보러 가요. 저는 설렜습니다. 좋아요.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태욱 씨가 안전벨트를 확인해줬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벗어나 금모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강변의 조용한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건너편에는 불빛이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그렇죠. 가끔 혼자 올 때가 있었어요. 외로울 때요. 저는 태욱 씨를 봤습니다. 이제는 혼자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미란 씨랑 와야죠. 태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미란 씨 정말 예뻐요. 제가 부끄러워하는데 태욱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점점 깊어졌습니다. 차창이 점점 김서였습니다. 밖에 야경이 흐릿해졌어요. 좁은 공간 안에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는 다시 앞자리로 돌아왔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그 후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태욱 씨와 매일 만났고 매일 웃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저는 달라졌어요. 더 밝아졌고 더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시간이었어요. 저는 본관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욱 씨와 마주쳤어요. 미란 씨, 태욱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로비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욱 씨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던 식당 동료가 저희를 봤어요. 김 선배였습니다. 김 선배가 멈춰서 저희를 쳐다봤어요.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본관 로비에서 봤는데 말이야. 누구 미란 씨 제 이름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시설팀 기사님이랑 되게 친하게 얘기하더라. 에이 그냥 동료 아니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 둘이 완전 좋아하는 눈빛이었어. 설마 그 나이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연애하는 거 보기 좋긴 한데 직장에서 저러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애들도 아니고.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 미란 씨,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태욱 씨가 식당에 왔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어 보이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쑥덕거리며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가 쿡 찌르며 물었어요. 미란 언니, 완전 사귀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러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욱 씨는 모르는 척 밥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분도 눈치챘다는 걸요. 오후 내내 저는 힘들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볼 때마다 뒷담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귀는 게 잘못인가요?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나요? 퇴근 후 태욱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이 먹을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욱 씨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행복했던 지난날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식당 관리자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 씨 잠깐 사무실로 와요. 제 심장이 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박 팀장이 말했어요. 시설팀 기사님이랑 사귀는 거 맞죠? 그게 직원들 사이에 소문나 있어요. 미란 씨도 알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업무에 영향 주면 곤란해요. 직원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잖아요. 일 집 안 되고. 박 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기 일하러 온 거예요. 연애하러 온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어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 조심해요.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주방으로 돌아가자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다들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간 태욱 씨를 피했어요. 점심시간에 오셔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담아드리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갔어요. 미란 씨, 요즘 왜 이러세요? 태욱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뭔가 잘못했나요? 태욱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태욱 씨는 알았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40대 후반 행정직원 준노 씨가 접근했어요. 미란 씨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거절하기 어려워서 함께 휴게실에 갔습니다. 준노 씨는 밝고 친절했어요. 직장, 생활 쉽지 않죠.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그렇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비밀 지켜드릴게요. 그 후로 준노 씨는 가끔 말을 붙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욱 씨는 더 이상 식당에 오지 않았어요. 점심 시간마다 저는 문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오시나 하지만 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태욱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란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발이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대학 뒤 공원이요. 30분 후에요. 공원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벤치에 태욱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태욱 씨, 미란 씨, 태욱 씨가 일어났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었는데 터져버렸어요. 미안해요. 태욱 씨, 왜 미안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태욱 씨 잘못 없어요. 그럼 왜 저를 피하세요? 일주일 동안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직장에서요. 우리 나이에 직장에서 연애한다고 보기 좋지 않다고 관리자한테도 불려갔어요. 태욱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세요.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매일 그런 시선을 받는데요. 쟤 때문에 미란 씨가 힘드시는 거네요. 태욱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잠시 거리를 둘까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미란 씨가 직장에서 힘들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일단 좀 떨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예요. 태욱 씨가 일어섰습니다. 연락할게요. 태욱 씨, 하지만 태욱 씨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랑하는 게 잘못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태욱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동료들은 더 이상 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우 씨와 헤어진 걸 알았는지 관심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게 더 외로웠습니다. 저는 다시 6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혼자였고 공허했고 외로웠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미란 씨, 커피 한 잔 할래요? 갑자기였지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준노 씨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태욱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미란 씨,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준노 씨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혹시 그 사람 생각하세요? 시설팀 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미란 씨, 준노 씨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미란 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오늘 용기에서 말하려고 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노 씨, 하지만 미란 씨 마음은 아직 그분한테 있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분한테 가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고마워요. 준노 씨 집에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태욱 씨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도 살고 싶어.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내가 용기를 내도 될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욱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욱 씨, 저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만날까요? 금무강 산책로 오후 2시. 네, 알겠어요.
다음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태욱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태욱 씨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란 씨, 태욱 씨 와줘서 고마워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태욱 씨, 저 미안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요? 태욱 씨 혼자 두고 도망친 거요. 사람들 눈치 보느라 제 마음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3주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태욱 씨 생각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욱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란 씨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식당 앞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태욱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떨어져 있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태욱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태욱 씨랑 함께 있는 게 행복한데 왜 그걸 포기해야 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이요. 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요. 제가 먼저 떠나서 미안했어요. 태욱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태욱 씨를 꽉 안았어요. 3주 동안 그리웠던 체온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미란 씨. 네,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태욱 씨가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태욱 씨를 쳐다봤습니다. 같이요. 네, 경제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무엇보다 미란 씨랑 매일 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전미란 씨랑 남은 인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태욱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럼 같이 살아요. 일주일 동안 태욱 씨와 함께 집을 알아봤습니다. 대학 근처 투룸빌라를 열어봤어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우리 둘에게 딱 맞는 집을 찾 싶었습니다. 이 집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대학도 가까워요. 좋아요, 여기로 해요. 주말 가구점과 마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커튼 예쁘다, 저것도 좋은데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하나하나 고르는 게 즐거웠어요. 식탁, 침대, 소파 함께 쓸 물건들을 고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요. 네,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사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진이 도와주러 왔어요. 미라 진짜 좋겠다. 새 출발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뻐, 고마워. 수진아, 짐을 옮기고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오후 5시쯤 대충 정리가 끝났어요. 두 분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만 갈게. 수진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태욱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방에서 첫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제육볶음. 식탁에 마주 앉아 첫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요. 역시 미란 씨 손맛이에요. 이제 매일 해드릴 수 있어요. 월요일 아침 함께 출근했습니다. 대학 입구에서 헤어졌어요. 점심시간에 봐요. 네, 기다릴게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 긴장했지만 대부분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 태욱 씨가 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동료들이 쑥덕거렸지만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 씨네. 태욱 씨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옆 동료가 물었습니다. 완전 다시 만나는 거네. 응, 우리 사기 같이 살아 이상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웃었어요. 아니, 좋네, 축하해. 오후 식당 관리자 박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또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박 팀장이 한 숨을 쉬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똑바로 팀장님을 봤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연애할 권리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게 저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요. 아파도 쉰 적 없고요. 업무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연애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건 부당한 것 같아요. 박 팀장이 말이 막힌 표정이었습니다. 업무만 충실히 하면 개인 생활은 제 자유 아닌가요? 그건 알겠어요. 그럼 업무에 지장 없기만 해요.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함께 사는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 함께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가끔 작은 다툼도 있었어요.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놨어요? 아,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하지만 금방 풀렸습니다. 직장 분위기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쑥덕거리던 사람들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어떤 후배는 응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준노 씨도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미란 씨 행복해 보여요. 잘 됐네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베란다에서 석양을 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미란 씨 후회 안 하죠? 전혀요. 태욱 씨는요, 나도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우리 용감했어요. 정말 그래요. 태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태욱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혼자 울고 있었을 거예요. 서로 기대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인 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태욱 씨가 뒤에서 안아줬습니다. 뭐해요?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나도 매일 생각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태욱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미란 씨, 내일은 뭐 할까요? 산책할까요? 금모강 가서요. 좋아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잖아요. 그러게요. 벌써 그때가 그립네요. 아직 시작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추억 만들어요. 네, 그래요. 잠이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렵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는 태욱 씨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함께 일어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용기를 내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또한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남 눈치 보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살지 마세요. 사회의 프레임과 세상의 잣대에 속지 마세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란 씨와 태욱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설렘은 찾아올 수 있고,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부부생활 채널에서는 황혼의 깊이 있는 사랑 이야기, 중년의 재출발, 그리고 인생 후반부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런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7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